안녕하세요. 오늘은 홍상수 아저씨의 플립들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이게 2018년 영화인데요. 벌써 8년이 지났다는 게 믿기지 않고 이번이 한 세 번째인데 이번에는 과연 무슨 얘기를 하나 어떤 난해한 포인트들이 있을까 호기심 반, 궁금증 반으로 영화를 봤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이게 66분짜리인데 1시간 6분 동안 이게 뭐라는 건가 약간 물음표가 계속 생각나는 그런 난해한 영화였던 것 같아요. 하고 또 이 영화 자체가 흑백이라서 되게 좀 있어 보이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뭔가 더 예술틱한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되게 신기했던 것 같고 이게 처음 봤을 땐 몰랐는데 두 번째 보니까 조금씩 보이는 포인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가볍게 줄거리를 보자면 그러니까 이 플립들이라는 영화는 김민희라는 사람이 카페에 앉아가지고 사람들 얘기하는 거 엿들으면서 자기 맘대로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를 노트북에 적는 약간 그런 흐름으로 이제 1시간이 진행이 되죠. 일단은 맨 처음에 한 커플이 나와요. 그래서 그 여자가 남자한테 승희가 너 때문에 죽은 거다. 승희 불쌍하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는 승희가 누군지도 모르고 왜 죽었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막 너 때문에 죽은 거다. 막 너가 죽였어. 약간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뭐 어쩌라는 건가 약간 이 생각이 들긴 했어요. 왜냐면 물론 뭐 요새 말하는 것처럼 막 남자가 데이트 폭력을 했다던가 아니면 뭐 뭔가 사고를 쳤어. 그러면은 당연히 남자한테 일방적으로 욕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공감을 해줄 수 있고 그래 저 새끼는 욕먹을 만해 약간 이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아무런 맥락 없이 갑자기 여자가 얘기를 하면서 사실 승희는 너 때문에 죽인 거다 막 불쌍하다 막 이러니까 뭔가 좀 더 자세한 맥락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또 그 다음에는 어떤 나이 많은 감독이랑 어떤 여자의 테이블을 비추는데 이 남자가 하는 소리가 뭐 자기 자살하려고 했었다. 자기가 어떤 여자를 사랑했는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대체 뭐 얼마나 처절한 사랑을 했길래 저러나 싶다가도 근데 그렇게 막 사랑하고 막 아낄 정도면은 왜 잘 안 이루어졌을까? 약간 이 생각을 하니까 뭐가 문제였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또 이 여자분한테 자기가 사실 갈 곳이 없다. 그러면서 너 방 몇 개냐? 세 개인데 뭐 룸메이트랑 사니까 하나 비지 않냐? 그래서 자기 남는 방에서 지내면 안 돼. 약간 이런 소리를 하는데 아니 상식적으로 그게 되겠냐고요. 아니 좀 약간 어이가 없던 포인트였어요.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친한 후배여도 사실 여자 집에서 같이 지내는 게 약간 불편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뭔가 나 월세 낼 수 있으니까 너네 집에서 같이 지내면 안 되냐 약간 이 소리를 하는 게 전 개인적으로 되게 앵스러웠던 것 같아요. 또 다른 배우 아저씨가 나오는데 이 아저씨는 또 웃긴 게 그 상대편 여자가 작가거든요. 그래서 제주도 같은데 한 열흘 동안 가가지고 펜션 같은데 빌려가지고 같이 글 쓰자 공동 집필하자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아니 와이프랑 처자식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제주도 가가지고 같이 지내면서 글 쓰자 하는 게 저는 좀 약간 미친놈인가 약간 이 생각이 들었어요. 또 그러면서 이 여자가 글은 혼자 쓰는 거다 생각 함부로 섞는 게 쉬운 게 아니다 약간 이러면서 거절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 아저씨가 같이 밥 먹자고 하는데 여자가 나 사실 약속 있다 하면서 근데 약속 끝나고 다시 올 수 있다 약간 이러는 거예요. 남자친구도 있다면서 왜 굳이 자기 약속 끝나고 와서 저 아저씨랑 밥을 먹어야 되나? 약간 이 생각을 하니까 둘 다 약간 이상했던 것 같아요. 또 이제 저 작가분이 간 다음에 카페 안으로 들어가지고 이제 김민희한테 말을 걸어요. 그래서 자기 쳐다본 거 아니냐 이러면서 뭐 방금 생각한 건데 자기랑 열흘 정도 같이 지내면서 작업하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 3일은 집에서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다. 뭐 무슨 샴푸를 쓰는지 뭐가 궁금하다 하고 또 한 3일은 공공장소에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 뭐 이지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약간 미친놈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김민희가 한번 거절을 해요. 아, 이거 자기도 싫고 자기 남자친구 있어가지고 별로 싫어할 거다, 싫다, 약간 거절하니까 이 아저씨가 하는 소리가, 아, 그 남자친구가 싫다고 하면은 자기가 만나서 말해보겠다, 자기가 어디 가서 이상한 사람이라는 소리 안 듣는 사람이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아저씨가 한 말을 보면은 안 이상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뒤에서는, 아, 저 사람, 저 아저씨가 이상하니까 엮이면 안 된다, 약간 이런 소리를 할 것 같은데, 왠지 자기만 모를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라 가지고 좀 불편했고, 모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저렇게 열흘 동안 같이 지내자는 게, 이게 보통의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보면서 되게 좀, 앞에서도 난해했는데 여기서도 점점 난해한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하고 또 이제 김민희 동생이랑 김민희 동생 여자친구랑 이제 셋이 만나는데, 김민희가 동생 커플한테 하는 소리가, 결혼하려면 진짜 서로 잘 알아야지 결혼한다, 안 그러면 무책임한 거다,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엉망으로 산다, 너네는 얘가 누군지 제대로 알고 결혼하는 거냐, 막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사실 이런 긴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뭔가 자기의 사랑에 대한 생각을 강요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홍상수 영화의 특징이 아닐까. 이게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지 않아요? 뭔가 사실 결혼이라는 게 한 5년, 10년 같이 살다가 끝날 게 아니고, 죽을 때까지 같이 있는 거를 약속한다는 거로 생각을 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말 하나부터 끝까지 다 알아야 내가 이 사람을 인수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다른 회사를 살려고 해요. 근데 이 회사의 중요한 내용, 뭐 예를 들어서 재무제표 보고 뭐 비즈니스 모델 보고 막 이렇게 봐요. 근데 그런 것만 본 다음에 뭐 사실 나중에 어디서 빵꾸가 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냥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거지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게 과연 그 정도로 또 진행할 수 있는 건가? 약간 이 생각이 들긴 했어요. 뭐 나중에 가면 뭐 어떤 사람들 하는 소리가 뭐 정으로 사는 거다, 약간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근데 과연 그 정이,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정만으로 맨날 부딪혀가지고 한 4, 50년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 되게 힘들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홍상수 영화에서 나오는 대사들에 100% 동의하는 건 아닌데, 사실 이 김민희의 대사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공감이 갔던 것 같아요. 정말 너가 이 사람을 다 알고 다 알아서 내가 그 사람의 밑바닥까지 떠안을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느냐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또 이제 또 다른 남자와 여자가 술 마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남자가 여자한테, 아, 그 교수가 너 때문에 죽은 거라고, 왜 이렇게 술을 마셨냐고, 왜 미치게 했냐고 막 이런 소리를 하는데, 여자는 계속, 아, 우리는 그냥 서로 사랑했을 뿐이다, 약간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저는 이 사람이 왜 죽었고 뭐 어떤 배경에서 이런 판단을 했는지 모르잖아요. 왜 죽었는지 모르니까 그냥 보면서 대체 얼마나 여자가 매력적일지 감이 안 온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왜냐면 이 여자 배우가 그 미치겠다 너 때문에 나왔던 그 여자 배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 드라마 쇼츠랑 모아보기로 보면서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이분이 나오셔가지고 저는 되게 즐거웠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 홍상수 영화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명이 모여서 술을 마시는 자리가 또 나와요.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감독 아저씨가 갈 곳이 없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그 오른쪽에 있던 배우 아저씨가 이 아저씨한테, 갈 곳 없으시면은 자기 집에서 지내라고, 자기가 집이 크진 않은데 서재가 있다고, 근데 서재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자기 그냥 서재 안 쓰고 자기는 그냥 거실에 있으면 된다고, 그래서 자기 집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아니 집에 와이프가 있는데 모르는 아저씨를 왜 집에 데려오나,
약간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진짜 약간 미친놈인가? 약간 이 생각을 했어요. 약간 서로 친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한 명만 친하면은 개인적으로 되게 불편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와이프의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그냥 감독님 괜찮으시면 나도 괜찮다. 우리 집에 오시라. 약간 이런 말을 하는 게 저는 되게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이러고 담배 피러 나가가지고 저 오른쪽에 있는 여자의 어깨에 손 올린 다음에 산책 나가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봤듯이 이 아저씨는 와이프가 있고 애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다른 여자 어깨에 손을 올려서 산책한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약간 진짜 미친놈인 것 같았어요. 다시 첫 장면에 봤던 커플로 들어오는데 여기서는 아까의 화내던 모습과는 다르게 우리는 그 친구 못 잊을 거야. 뭐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도 사실 그 사람들이 언급하는 승희라는 사람이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여자가 그 남자한테 하는 소리가 나랑 있을래? 뭐 약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둘이 같이 있을 수 있지. 그러면서 같이 있자 뭐 이러길래 되게 뭐 둘이 어떤 사이길래 이러는 걸까 약간 당황스러웠어요. 이 전반적으로 영화 자체가 뭔가 뚜렷한 어떤 이야기의 흐름이 없이 김민희가 그 카페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대화를 엿듣는 형식으로 그냥 되게 짤막짤막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저는 이 66분을 보면서도 되게 좀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건데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우리는 모두 결국에는 김민희 같은 포지션에 있는 게 아닐까라는 의문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 영화 속에서 김민희의 대사를 보면 산다는 게 참 비참하다. 돈도 없고 갈 곳도 없고 일도 없고 예쁜 후배한테 얹혀 살고 싶은 거겠지. 애가 누군지 알고 다 결혼하냐? 모르면 결혼하면 안 돼. 사람한테 피해주면 안 돼. 너는 제가 누군지 알고서 만나는 거냐? 그렇게 여자한테 질질 매냐? 죽은 사람 팔아서 지금 행복하려고 하는 거냐? 잘하는 짓이다. 약간 이런 대사를 보면서 저는 사실 왠지 모르게 이거 그냥 대부분의 우리 아닌가? 약간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정 사람들 사이의 일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막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내 기준으로 그 사람을 뭐라 그러지? 약간 판단한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러니까 자기 맘대로 좀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게 과연 나도 모르게 좀 남의 인생을 어떻게 이래라 저래라 하려고 하지 않았나? 약간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김민희 같은 사람을 욕하지만 사실상 김민희를 욕하는 우리도 김민희 같은 사람이지 않나. 또 다음에는 그 마지막에 김민희가 그 4명이 있던 술자리에 합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는 무슨 소리를 했냐면 자기는 엿듣는 게 좋다. 그냥 여기 있겠다. 이랬는데 갑자기 그 술자리에 합석을 하는 거예요. 왜 약간 거리를 두고 싶어 하다가 그 자리에 왔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저의 뇌피셜인데 사실 이게 혼자서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사람들 얘기하는 거 엿들면서 그래 너가 잘못했지 막 이러면서 혼자서 약간 시니컬한 생각을 하는 것보다 그냥 다 같이 모여가지고 뇌 빼고 수다 떠는 게 훨씬 재밌긴 하거든요. 결국은 외로웠지 않았을까? 약간 이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그렇거든요. 이런 영화를 보면서 리뷰하고 하는 것도 혼자서 약간 시니컬한 생각을 하는 건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게 그렇게 엄청 항상 재밌진 않아요.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어쩔 때는 나도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그냥 데이트하면서 그냥 실없는 소리 하고 헛소리 하면서 있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김민희도 아마 똑같지 않았을까. 또 무슨 말을 하냐면
그 김민희 여자친구랑 만나잖아요. 그 김민희 여자친구한테 뭐 남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그 여자친구가 아, 남자는 비겁하죠. 약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라고는 하지만 뭐 고통을 이겨내는 것도 끝낼 때도 그렇고 비겁하다. 약간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전에다가 비겁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비겁하다는 비열하고 겁이 많대요. 그래서 비열하다는 사람의 하는 짓이나 성품이 천하고 졸렬하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남자가 비겁하다라는 거는 이 남자들의 하는 짓이 아니면 성품이 천하고 졸렬하고 겁이 많다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과연 어떤 행동을 보고 이렇게 비겁하다라는 말이 나왔을까 약간 궁금하긴 했어요. 이게 왜냐면 뭐 비겁하다라는 소리를 들을 만한 행동을 했을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막 애가 생겼는데 아 나 몰라 너 알아서 해 하고 튀었어. 그럼 당연히 그 행동은 비겁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뭔가 그냥 아 남자는 그냥 비겁해 라고 일반화하기에는 전 사실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포인트에서 남자들이 비겁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저는 좀 언급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또 이게 과연 비겁하다라는 게 남자만의 문제인가?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실 모든 사람들이 겁이 없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 사람 자체의 문제일 수 있는데 왜 그거를 와 남자는 비겁해 약간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는 비겁하다라고 말하는 너는 과연 그러면 안 비겁하냐 라는 질문을 저는 역으로 해보고 싶어요. 저는 솔직히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 보면서 되게 좀 의문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또 생각해 볼 만한 거는 막 교수 비리 그런 거 가지고 죽냐 약간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이거 들으면서 약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 뭐 그 사람이 고귀한 사람이었건 아니면 뭐 학문적인 어떤 엄청난 성과가 있던 말던 뭔가 비리가 있었으면 당연히 사고 쳤으면은 물러나고 책임지는 게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채용을 할 때 비리를 저질렀다거나 아니면 뭐 연구비를 횡령했다던가 아니면 갑질했다던가 아니면은 뭐 성희롱, 성추행을 했다던가 뭐 이런 사고를 쳤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막 자기가 칼질 당하는 상황을 못 견디면은 뭐 그러면은 뭐 죽을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 사람의 비리로서 피해를 봤을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요즘 유명하신 그 어떤 교수님의 자녀의 그 비리를 보면은 분명 그 여자애를 꼬즘으로써 손해를 봤을 애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은 뭐 그런 거 가지고 죽냐라고 되게 작게 생각할 그런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또 그 김새벽 그 카페 계단을 계속 아래로 위로 왔다 갔다 와리가리 하거든요. 이건 대체 왜 저럴까? 이게 진짜 현대 예술인가? 이건 왜 들어간 장면일까? 약간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보면서 약간 뇌피셜이긴 한데 이게 아까 이 여자 작가는 남자친구가 있다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대체 뭘 고민하길래 이렇게 갈팡질팡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설마 이 지금 사귀는 남자친구랑 그 아까 카페 테라스에서 같이 앉아 있었던 그 나이 많은 남자 배우랑 이 둘 중에 고민을 하는 게 아닌가? 약간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설마 그런 걸로 갈팡질팡 하나 그런 걸 말하는 건가? 약간 이 생각을 하긴 했는데 이건 정말 그냥 제 뇌피셜이고 뭔가 이거에 대한 해석이 있으시면은 저는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그 마지막에 안재홍이랑 그 여배우랑 대화하는 걸 보면서 그래 산 사람은 살아야지 약간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아, 너희들이 부럽다. 별거 아닌 것들 다 죽을 거면서 죽은 친구가 옆에 있어도 자기 죽을 건 생각 안 하는 것들 막 이러면서 김민희가 어쩌고 저쩌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들으면서 이게 뭐 겉으로 막 표현을 안 한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승희라는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막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속으로는 나도 아씨 나도 저렇게 죽으면 어떡하지? 죽음이란 뭐지? 나도 곧 죽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단순히 그냥 그 사람들끼리 죽음에 대해서 뭔가 얘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렇게 뭔가 함부로 재단하려고 하는 게 저는 좀 의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데 괜히 너무 좀 우울한 얘기 하면은 분위기도 좀 그렇고 약간 애매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계속 그런 우울한 얘기만 하고 싶겠어요. 당연히 자기가 지금 앞에 처해진 그런 상황이 더 중요하고 한 거니까 당연히 산 사람은 사는 게 맞지요. 맞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반적으로 영화를 보면서 아, 우리가 과연 누군가를 욕할 자격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는 것 같아요. 저도 스스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말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말 되게 많이 하는데 아, 이게 과연 내가 그 사람들한테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과연 맞을까? 내가 그런 사람들을 욕하는 게 맞는 행동일까? 약간 이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게 떠올랐냐면 그 홍상수 영화를 욕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보면은 뭐 아, 왜 이거 홍상수 영화는 고상한 애들이 좋아한다 하면서 찐따력 같은 것들 되게 솔직하게 보여주고 남자가 여자한테 어떻게 하는지 막 맨스플레인 같은 거 하는 것들을 되게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약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뭔가 홍상수 영화를 고상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화고 약간 맨스플레인 하는 걸 보여준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컨텐츠를 보면은 반반 연애는 미친 짓이다. 그래서 뭐 양남 만나는 뭐 막 약간 이런 거 하는 사람이 너도 똑같이 남자에 대해서 뭘 하면서 여자를 상대로 뭔가를 하는 홍상수를 욕할 자격이 있나? 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너가 홍상수 영화에 대해서 뭐라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저는 반대로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되게 좀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 뭐 나는 되고 너는 안 돼의 어떤 그런 좀 내로남불을 보여주는 건지 아무튼 저는 이걸 보면서 딱 그 쇼츠 영상이 딱 생각났던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런 영화가 그런 사람을 타겟으로 하는 소리가 아닐까 싶어요. 아무튼 여기까지 홍상수 플립들을 한번 훑어봤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